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의문의 변동, 마인드맵 정리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이것은 백지 시험 볼 것이니 여러분 예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작합니다. 의문의 변동은 크게 네 가지가 있죠. 첫째, 교체. 두 번째, 탈락. 세 번째, 첨가. 네 번째, 추격.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자, 그럼 교체는 다시 첫째, 음절의 끝소리 교체. 두 번째, 동화. 또 동화에는 세 개 항목,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세 번째는 된소리 대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세부 항목으로 살펴봐야 되겠네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음절, 즉 하나의 글자에는 7개의 자음으로만 발음한다. 다른 말로 음절의 끝소리는 7개로 제한한다 라는 뜻이죠. 그럼 이 7개는 안울림 예사소리가 있고 울림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울림소리 노, 란, 양, 말은 그대로 발음하면 되고 여기에 나오는 안울림 예사소리 요 4개로 다른 음운을 대체한다, 교체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얘네들은 다시 공통점이 있어요. 예사소리니까 된소리와 거센소리를 예사소리로 바꿔주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남는 6개의 자음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시옷, 쌍시옷, 그 다음에 히읗, 지읒, 쌍지읒, 치읒. 얘네는 뭘로 발음한다? 네, 바로 디귿으로 발음한다는 얘기죠. 이것은 디귿으로. 이렇게 하면 끝나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예를 써야 되겠죠. 예를 들면 끝, 소리라고 표기하는데 실제 발음은 끝, 소리로 발음한다. 그럼 여기에 적용된 것이 이 티읕을 디귿으로 바꿔준 거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그 다음에 예사소리와 예사소리가 만나면 뒤에 오는 예사소리는 된소리로 발음한다 라는 규정이 적용되어서 끝소리라고 발음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동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음화에 대해서 봅시다. 비음화는 비음이 아닌 파열음과 유음을 비음으로 발음하는데, 그러면 파열음의 규칙은 바로 이거죠. 파열음 브, 드, 그가 나오면 예사소리 무, 느, 으로 발음한다. 비음은 미음으로, 디귿은 니은으로, 기역은 이음으로 발음한다. 그래서 비음으로 변했기 때문에 비음화라고 했고, 이게 첫 번째 규정. 비음화의 두 번째 규정은 앞 음절의 끝소리가 리을이 아닌 것이 오고 뒤음절의 첫 소리가 리을이 오면 이 리을을 니은으로 비음화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국물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 국물로 발음하죠. 그러면 무엇이 무엇으로 바뀐 거예요? 기역이 이음으로 교체되었죠. 이것이 바로 비음화라고 보시면 되고, 요 사례는 백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먼저 리을이 아닌 받침 뒤에 리을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리을을 니은으로 바꿔줍니다. 여기서 여기로 변했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여기 유음이 있습니다. 유음, 니은 있죠. 유음 옆에 뭐가 있습니까? 파열음이 있죠.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규정에 의해서 니은 옆에 있는 얘네를 유음으로 바꿔줘서 최종
댕노라고 발음하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비음아 한번, 그래서 여기로 갈 때 비음아 한번, 그래서 비음아 두 번, 즉 교체 두 번이 일어났죠. 여기 위에서도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음절의 끝소리 규칙 한 번, 그 다음에 얘가 얘로 바뀌어서 된소리 되기 한 번, 그러니까 얘는 총 교체가 두 번 일어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동화의 두 번째 규칙은 유음하죠. 동화라는 것은 같거나 비슷하게 바뀐다는 거예요. 얘는 신라라는 단어, 이렇게 표기하는데 실제 발음은 신라이다. 자, 예를 보면 유음아랑 유음아, 비음아는 어떻게 되냐. 비음과 유음이 인접하면 반드시 하나로 통일된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세 번째, 구개음화. 구개음화는 실질 형태소 디귿티읕이 실질 형태소예요. 단모음 이나 단모음 이를 만나면 얘가 지읒, 디귿은 지읒으로, 티읒은 치읒으로 변하는 현상을 구개음화라고 하는데, 앞에 오는 디귿티읒은 실질 형태소, 뒤에 오는 반모음이나 단모음이는 형식 형태소여야 한다는 것 기억해 두시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네요. 마지라고 쓰고 마지라고 발음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음절의 교체의 세 번째 항목이 된소리 대기입니다. 된소리 대기가 총 4개의 규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서는 품사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체언, 체언이에요. 명사나 대명사 수사죠. 체언은 이 체언 중에서 예사소리가 연달아 나오면 뒤에 있는 예사소리는 된소리로 발음합니다. 자, 예사소리가 뭔지 알죠? 예사소리는 발음할 때 발음의 세기가 보통으로 나오는 소리를 우리는 예사소리라고 하죠. 예를 들면 바다, 사자가, 안 울림 예사소리죠. 그런데 얘네가 뒤에도 바다, 사자가가 연달아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뒤에 있는 예사소리를 된소리 빠, 따, 싸, 짜, 가로 바꾸면 되죠. 예를 들면 국밥이라는 단어가 있다면 예사소리, 예사소리죠. 그래서 뒤에 있는 예사소리를 된소리로 이렇게 발음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어간의 발음이 니은, 미음으로 끝나고 어간의 발음이에요. 뒤에 어미가 예사소리로 시작하면 이 뒤에 있는 어미를 된소리로 발음합니다. 당연히 뒤에 있는 거죠. 뒤에 있는 예사소리를 된소리로 발음합니다. 예를 들면 앉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먼저 뭐가 일어나요? 탈락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얘는 앉다라고 발음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두 개의 음음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앉다에서 앉다로 갈 때 지읒이 일단 탈락했어요. 그 다음에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었죠. 된소리 되게. 그래서 얘는 뭐라고도 할 수 있어요. 탈락 한 번, 교체 한 번 일어났다 라고 해도 되고, 탈락 한 번, 된소리 한 번 일어났다 라고 해도 돼요. 그럼 여기에서 탈락 규정을 살펴봐야 되는데, 뒤에 가서 탈락 규정 할 거지만, 이 탈락에는 자음 탈락, 모음 탈락, 그 다음에 장군 단순화 라고 있습니다. 이 탈락은 뒤에 가서 한 번 더, 그죠? 탈락할 때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된소리 대기 세 번째 규정. 관형, 사형, 전성어미 리을 뒤에 오는 체언 중에서 뭐겠어요? 예사소리겠죠? 이 예사소리는 된소리로 발음한다.
예를 들면 네가 말하고자 할 바가 있어도 라고 할 때 실제 발음은 할 바가 라고 발음이 돼요. 그래서 무엇이 무엇으로 바뀐 거예요? 이 비읍이 쌍비읍으로 바뀌었으니까 된소리 내기가 일어난 거죠. 자, 그러면 관형사용 전성 어미가 뭐냐? 그것도 알아야 되겠네요. 관형사용 전성 어미를 알려면 어미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어미의 종류, 어미라는 것은 용언에서 나오는 말이죠. 그래서 어미의 짝은 어간입니다. 어간과 어미는 함께 나와야 돼요. 어간만 있고 어미가 없으면 이제 그것은 단어가 안 돼요. 어미만 있고 어간만 있는 단어도 없죠. 자, 그러면 어미의 종류는 첫째 어말어미. 어말어미라는 것은 말 끝에 오는 어미 라는 뜻이고요. 다시 어말어미의 종류에는 종결어미가 있고 전성어미가 있고 연결어미가 있습니다. 종결어미는 말이 끝날 때 나오는 어미 뭐뭐한다, 뭐뭐하자, 뭐뭐해라, 뭐뭐하는구나, 뭐뭐 하자 5가지. 다까지 해서 5가지 평서형, 명령형, 청유형, 감탄형, 의문형 이렇게 5가지가 있죠. 전성어미라는 것은 성질을 바꿔주는 어미예요. 원래 이 어미라는 말이 쓰이려면 활용하는 말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활용하는 말이라는 것은 주로 서술어 자리에 쓰이죠. 그런데 서술어 자리에 쓰이지 않고 관형사처럼 쓰이면 관형사형 전성어미, 부사처럼 쓰이면 부사형 전성어미, 명사처럼 쓰이면 명사형 전성어미. 요거 이제 문장 파트에서 배우게 될 거고요. 연결어미라는 것은 일단 서술어가 있는데 그 서술어가 문장을 종결하지 않고 뒤에 문장과 연결해 줍니다. 그럴 때 고나지만 면이 아억해지고 이런 게 연결어미죠. 나는 밥을 먹고 할 때 있고 너는 떡을 먹어 이런 거. 나는 밥을 먹지만 너는 떡을 먹는다 이런 걸 말해요. 두 번째 어미의 종류는 선어말어미라는 게 있습니다. 선어말어미. 선어말어미는 뭐냐면 어말어미 앞에 오는 거죠. 이것의 하위 항목은 2개가 있어요. 시제를 나타내는 거, 하나는 주체를 높여주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관형사용 전성어미라고 했죠. 아까 여기 관형사용 전성어미 했습니다. 관형사처럼 보이게 하는 어미. 예를 들면 여기처럼 할 바가 아니다. 얘는 하다가 용언인데 체언을 꾸며주는 관형사처럼 쓰였어요. 그래서 관형사용 전성어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형사용 전성어미. 자, 어미의 종류 다시 써줄게요. 관형사형 전성어미. 그러니까 관형사처럼 쓰이는 성질을 바꾸는 어미, 부사형 전성어미, 부사처럼 쓰이는 성질을 바꿔주는 어미, 명사형 전성어미, 명사처럼 바꿔주는 어미. 그래서 그 어미의 종류는 관형사형 전성어미, 은는, 니은을 단, 부사형 전성어미, 이계도록 아서서 명사형 전성어미, 음기가 있는데요. 이것을 한꺼번에 다 외우거나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요거를 다 설명하면 요거를 찍는 의미가 좀 희석이 되니까 또 너무 길어지니까 요 파트에 가서 또 해보도록 합시다. 요거는 문장 파트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일단 그리고 네 번째로 봐야 하는 거지. 그죠? 봐야 하는 것이 된소리 대기 네 번째 규정이네요. 된소리 대기 네 번째 규정은 한자 받침 리을 뒤 예사소리는 된소리로 발음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갈등을 이렇게 쓰지만 실제 발음은 갈등 이렇게 난다. 그 다음에 교재에는 없지만 한 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간 말은 리을 뒤에 예사소리 어미의 예사소리겠죠. 이것은 된소리로 발음합니다. 예를 들면 할다라는 개가 손등을 할다라고 할 때 이 할다요 티읕 받침입니다. 라고 할 때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감 발음이 리을로 끝났고 뒤에가 예사소리 왔으니까 이 예사소리를 된소리로 한다. 그리고 여기 할다 할 때 티읕이 먼저 탈락하는 거죠. 이 탈락 중에서도
뭐예요? 얘는 장군 단수문화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의문 변동의 두 번째, 탈락에 대해서 봅시다. 탈락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자, 음군 단순화. 두 번째, 자음 탈락. 세 번째, 모음 탈락이 있죠. 자, 그러면 자음군 단순화는 뭐냐면 탈락인데 자음이 군으로 있었는데 하나가 탈락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음군은 어디에만 있어요? 받침 발음, 즉 끝소리에만 있죠. 예를 들면 목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실제로는 읽을 때 이렇게 읽죠. 그래서 뭐가 탈락한 거예요? 이 시옷이 탈락했다. 또 다른 예도 들 수가 있겠네요. 금방 나온 할따도 있고 위에서 나온 안따도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말하고요. 자음 탈락은 있던 자음이 탈락되는 현상이에요. 예를 들면 우는 이라고 표기도 이제 우는이 되죠. 울다의 기본형. 울다가 기본형인데 실제로 울에다가 는이 결합하면 우리는 표기도 우는이라고 하고 발음도 우는이라고 하죠. 이런 경우에 우는은 이 리을이 탈락한 건데 뭘 봐야 되는 거예요? 기본형을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용언일 경우에 반드시 기본형을 생각해라. 얘는 울에다가 는이 결합해서 우는이라고 뭐 된 거죠? 네. 의문의 변동이 표기에 반영된 거죠. 뭐라고요? 의문의 변동이 표기에 반영됐다. 표기에 반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히읗 탈락도 있죠. 히읗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면 반드시 탈락해요. 그래서 아로 발음이 되죠. 또 용언 그따에다가 어를 결합하면 어가 아니고 표기도 어라고 하고 발음도 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주의할 게 뭐예요? 항상 기본형을 생각하자. 그래서 시옷이 탈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음 탈락을 보면 있던 모음이 사라진 거죠. 예를 들면 자 어간에 의가 결합한 모음 의가 결합하면 항상 탈락합니다. 뜨다에다가 어를 결합하면 떠가 되죠. 그죠? 얘 같은 경우에도 이 발음이 표기에 반영된 것이다. 얘도 떠라고 읽으니까. 자, 그래서 모음 기본형에 의가 들어간 것은 항상 탈락한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 탈락으로 탈락했으니까 이번에는 첨가 먼저 할까요? 자, 첨가는 자음 첨가, 모음 첨가, 사이소리 현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자음 첨가는 없던 자음이 생기는 거죠. 얘는 니은 첨가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솜니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실제 발음은 솜니불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없던 의문이 첨가된 거예요. 왜냐하면 초성의 이응은 의가가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죠. 이럴 때 첨가의 조건이 뭐냐면 반드시 합성어여야 합니다. 합성어 혹은 파생어여야 합니다. 합성어나 파생어에서만 일어납니다. 그럼 합성어는 뭐예요? 어근과 어근이 만나서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는 것.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가 만나서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어근과 어근은 뭐냐? 어근은 단어의 이제 뿌리로서 혼자 쓸 수 있고 실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접사는 뭐냐면 접사 얘기했죠. 어근에 앞과 뒤에 붙어서 어떤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데 이 접사는 뭐야? 형식 형태소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그러면서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뒤에 오는 의문이 이, 야, 여, 요, 유로 시작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응을 넣을 수도 있겠죠. 초성에 있는 이응은 음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모음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도 이로 시작했죠. 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모음 첨가를 볼 건데요. 이 모음 첨가는 예를 들면 자, 아기가 아장아장 기어가 이렇게 쓰고 발음은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뭐가 더 생긴 거죠? 이 반모음 이가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얘를 첨가라고 보기도 하고요. 반모음 이 첨가 혹은 얘의 단모음이 얘는 어는 단모음이죠. 그런데 이 여는 이중모음이잖아요. 이중모음이에요. 그래서 이 단모음이 이중모음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이 단모음이 뭘로 바뀐 거죠? 이중모음의 재료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얘를 반모음화라고도 합니다. 반모음으로 바뀌었어. 모음 첨가, 반모음화 같은 말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소리 현상은 자, 사이소리 규칙이라고 하지 않고 현상이라고 한 이유는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고 수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수의적이라는 것은 반드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 사이소리 현상은 역시 합성어와 파성어, 파생어, 파생어는 아니고 합성어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자,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날 때는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 규칙은 이 합성어가 고유어와 고유어로 이루어지던가 고유어와 한자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말은 고유어가 하나 이상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두 번째는 앞말에 앞 단어에 받침이 없어야지 일어납니다. 앞 단어에 받침이 없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음운 변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예를 볼까요? 고유어와 고유어 혹은 고유어와 한자로 이루어지고 앞말에 받침이 없고 음운 변동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이런 현상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첫째, 된소리 되기가 일어나는 단어, 음운 변동, 그렇죠? 음운 변동이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두 번째는 니은이 첨가되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니은이 두 번 첨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된소리 되기다. 그러면 이런 게 있겠죠. 코와 등이 만나서 콧등이 됐어요.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사이시옷을 받쳐 적어요. 그러면 사이시옷은 뭐예요? 어근과 어근이 만났을 때 앞말이 받침이 없으면 시옷을 첨가해야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사이시옷 현상이라고 합니다. 앞 단어에 받침이 없는 경우에 사이시옷을 넣는 거죠. 그래서 얘는 실제로 콧등 혹은 콧등이라고 발음해서 음운 변동 된소리 되기가 여기서 일어났죠. 이런 경우 있고요. 두 번째, 니은이 첨가되는 경우 한번 볼까요? 깻잎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 발음은 깻잎은 여기에 들어가야 되고 여기 니은 한 번만 첨가되는 것은 콧날을 한번 볼까요? 코와 날인데 앞말에 받침이 없죠. 그래서 얘는 예경의 콧날 혹은 콧날이라고 발음하죠. 그래서 코날이 규칙이고 콧날은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던 니은이 생겼으니까 살소리 현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니은 첨가의 경우 깻잎이 그거죠. 깻잎, 깻잎인데 여기 앞말에
시옷이 들어갈 자리가 있어서 이렇게 적고 실제는 깻잎으로 됐다가 다시 깻잎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음운 변동이 3번이나 일어났어요. 만약에 이 시옷을 디귿으로 바꾼 거 음절의 끝소리 규칙. 여기 4번 일어났네요. 이응, 즉 음가가 없는 자리에 니은이 첨가됐고요. 이 피읍을 비읍으로 대표음으로 바꿔준 음절의 끝소리 규칙. 게다가 뒤에 있는 니은 때문에 앞에 있는 디귿이 비음화로 됐죠.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 2번. 그 다음에 니은 첨가 1번, 그 다음에 비음화 1번. 그래서 총 교체가 4번 일어났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주의할 점이 뭐냐면 여기 사이소리, 사이시옷을 적잖아요. 사이시옷을 적을 때 앞말에 받침이 없고 고유어가 하나 이상 있고 음운 변동이 일어나면 적는다 라고 했는데, 만약에 뒤에 오는 이 단어가 된소리나 거센 소리가 오면 사이시옷을 적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걔네들은 음운의 변동이 없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위층 같은 것은 음운의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위층 같은 것은 음운의 변동이 없고 그냥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사이시옷을 적으시면 안 되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설명해야 하는 게, 자, 사이소리 현상은 필수적이지 않고 수의적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규칙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현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은 앞 단어에 받침이 없을 때를 살펴봤는데요. 이 앞 단어에 받침이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였나요? 바로 사이, 시옷이 들어가는 경우였죠.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경우,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경우 뭘 때요? 니은 첨가랑 니은 첨가가 될 때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경우였다면, 사이시옷이 안 들어가는데도 음운의 변동이 뒤에 있는 것이 된소리로,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은 완전 수의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은 뭐냐면 이런 경우에요. 물병인데 앞말에 받침이 없잖아요. 사이시옷도 첨가되지 않았죠. 그런데 얘는 실제 발음이 물병이라고 발음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수의적 변동이라고 해요. 수의적 변동이면서 뭐죠? 사이소리 현상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은 아까 우리 니은 첨가를 배웠는데 니은 첨가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뭘로 볼 때요? 니은 첨가를 볼 때요. 그럼 니은 첨가에 얘가 조건이 되나요? 실제로? 되지 않죠. 조건은 되네요. 그런데 얘는 첨가가 일어나지 않고 그냥 아침 인사라고 발음합니다. 독약과 같은 경우도 똑같죠. 조건은 되는데 여기에 첨가를 니은 첨가를 하지 않고 바로 연음하여 발음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발음하죠. 따라서 이 첨가와 사이소리 현상은 필수적이지 않고 뭐다? 수의적이다 라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축약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축약은 자음 축약과 모음 축약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음 축약은 아주 간단한데요. 자음, 그, 드, 부, 주 주변에 치읓이 있다. 치읓이 앞에 나오던 뒤에 나오던, 그럼 얘는 뭘로 바뀐다? 피카츄 털로 된 소리가 된다. 아니, 거센 소리가 된다. 그래서 이 자음 축약을 거센 소리 대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얘네는 표기에 반영되나요? 안 반영되나요? 반영되지 않죠. 자, 예를 들면 축하라는 단어를 봐요. 그럼 얘는 이렇게 쓰고 실제 발음은 축하라고 하니까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아서 발음이 표기에 반영되지 않죠. 그런데 모음 축약을 한번 보면 모음 축약은 발음이 표기에 반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자, 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이라는 단어가 얘가 애로 쓰일 때도 있죠. 그런데 이 애가 표기에도 반영이 되어서 애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애라고 쓰고 애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표기에 반영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아이가 애가 됐죠. 그래서 아이 뭐죠? 단모음과 단모음이 만나서 애 단모음으로 바뀐 예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 단모음과 단모음이 만나서 이중모음으로 바뀌는 예도 있습니다. 보, 아가 뭐가 되나요? 합쳐져서 바가 되고요. 배, 어가 합쳐져서 배가 되죠. 이럴 때 예, 오아 단모음인데 오아 이중모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얘를 축약이라고도 하고 단모음이 이중모음의 재료가 될 때 뭐라고 바뀐다고요? 반모음이라고 명칭이 바뀐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를 반모음화라고도 하고요. 배어가 배로 바뀌었어요. 그럼 얘는 어느 사례? 여기에 해당하네요. 배어가 배로 바뀌었어. 그러면 아니네요. 이중모음이네요. 단모음과 단모음이 만나서 단모음이 된 게 아니고 이중모음으로 바뀌었어요. 이중모음으로 바뀔 때 이, 얘, 오가 이중모음의 재료가 됐으니까 얘도 반모음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얘네는 그러니까 모음 축약은 음운 변동이 표기에 반영된다. 음운 변동과 음운 변동이와 표기가 일치한다. 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요게 이제 음운 변동인데요. 여기서 예외 규정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외 규정과 그 다음에 합성어일 때 뒤에 형식 형태소가 오냐, 파생어일 때 뒤에 합성어일 때 뒤에 실질 형태소가 올 때의 발음, 또 파생어일 때 뒤에 형식 형태소가 올 때의 발음이 다르죠. 그거는 다음 파일에서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이것을 단순히 이제 표만 제공해서 줄까 하다가 그래도 한 번 더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다시 강의를 찍었습니다. 열공하십시오.